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뭔가 특별한 날 같죠? 오늘은 뭐가 특별한 날입니까? 6월 1일. 6월 1일. 6월 1일입니다.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 5개월 남았네요. 자, 매번 그때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은 7, 8월 달이 끝나고 나면 점수가 이렇게 없대요. 7, 8월 달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9월 달은 매일 시험 보면, 그럼 9월 달은 매주 부동산학 개론이 한 바퀴 돌아가는 거야. 그때 이제 실력이 없다니까 지금은 베이스 까는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끝나고 나면 늘 모든 학원에서 제가 이런 말 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모의고사 점수에.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 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험 잘 본 적 없잖아요. 지금까지. 크게 잘 본 적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지금 제 생각에는 부동산학 개론 35점에서 50점 그 사이로 맞으면 돼. 그 사이로. 그 사이로 맞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부동산학 개론 뭐 85점 남았다. 맞았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일은요. 떨어질 일만 남아서 점수가. 그러니까는 35점이면 올라갈 일만 남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시장론, 사실은 지난주까지 시장론 다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좀 늦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시장론은 총 6개 파트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시장론은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했던가요?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주택, 이어가 과정, 주거분리. 여기까지 전반부고, 오늘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론 후반부에서 지대,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 그 다음에 입지이론 이렇게 배울까요?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론은 시장의 기능과 특성 이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혹시 효율적 시장 그러면 생각나는 말은 뭐가 생각납니까? 초과이윤 여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있는가 없는가? 중강성에서는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강성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초과이윤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 효율적 시장이 끝나고 나면 주택 이어가 과정, 상향야가 하향야가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주거분리. 이게 주거분리에서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온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비하.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가 더 크면 하향야가, 고비가. 이렇게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지대이론 배울 거야. 지대이론. 그러니까 지대이론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지대이론 우리나라 부동산학 개론 강사 중에서 지대이론 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럼 이제 지대이론에서는 최소한 5사람을 알고 가야 돼요. 가장 먼저 누가 나올까요? 리카르도. 그 다음에 마르크스. 그 다음에 누가 나와? 튀넨. 그 다음에 알론소.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 마샬. 이렇게 이 5사람. 이제 이 5사람 여기다 플러스 2. 이 5사람에다가 플러스 2 하면 그러면 누가 나올까? 파레토, 경제지대, 그 다음에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 이 5사람이 중요하고 그 뒤에 2사람은 중요성이 떨어지고. 이거 끝나고 나면 도시공간구조. 도시공간구조 이론 3개 배울 건데 뭐 배워요? 동심원, 선형, 다핵심. 이걸 동선다 그래. 동선다. 동심원, 선형, 다핵심 이론 이렇게. 이거 끝났습니다. 그러면 입지론. 입지론은 상업입지론이 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업입지론은 한 3년에 한 번꼴로, 4년에 한 번꼴로. 올해는 공업입지론 나올 확률은 없어요. 작년에 공업입지론 나왔으니까, 그럼 올해는 상업입지론. 상업입지론은 매년 나오고, 공업입지론은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론 후반부 배울 건데, 자, 지대이론부터 갈게요. 지대이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포인트 찾아가면 돼. 혹시 리카도 그러면 생각나는 말 있어요? 리카도. 비옥도. 리카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비옥도. 한계적인 지대가 없다.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이런 말들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가장 쉬워요. 마르크스가 여기 지대이론에서 가장 쉬워요. 마르크스 지대 발생원이 토지의 사유와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다. 됐죠? 튀내는요. 수송비, 위치, 수송비. 알론소는 최대, 가장 높은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자, 보자고 그게 어떻게 되는가. 자, 지대이론 갈게요. 책은 43쪽이 잘못됐다. 이거 43쪽이 잘못됐다. 51쪽인데 43쪽이 잘못됐죠? 예, 미안해요. 51쪽. 책 51쪽 펴시다. 책 51쪽. 43쪽은 잘못됐고 51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51쪽입니다. 51쪽. 그럼 지대이론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 것이다. 이건 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성이 있는 것은 여기 지가와 지대는 비례 반비례? 비례. 그다음에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말은 20년 전에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요즘 안 나오는데 혹시 이 공식이 지금 토지 가격을 구할 때는 지대를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이자율로 나눈다 그 말이거든. 그럼 이 공식하고 똑같은 게 뭘까요? 이 공식과 똑같은 게 수익환원법이야. 수익환원법. 감정평가의 수익환원법. 약간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여기 비례 반비례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지지난주에 분수식 논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난주는 계산 문제 있고 분수식 논리 배웠죠? 분수식은 이 분수식이 비례 반비례 읽는 법, 변형하는 법 엄청 잘 나와요. 그동안 이 분수식 관련해서 우리 시험은 아마 제 생각에는 10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15번 정도. 32회 때도 나왔고 28회 때는 2개나 나오고 계속 나와. 31회 때, 33회 때 비례, 반비례, 분수식 논리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분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비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부동산학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자율하고 지가가 토지 가격이거든. 지가가 토지 가격? 토지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게 머릿속에 먼저 있어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럼 이제 수익환원법이라는 거 있었어요. 이제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또 쓸 필요 없고 책에 다 있으니까. 수익환원법은 부동산 가격 구할 때, 수익환원법은 부동산 가액을 구할 때, 가격 또는 가액을 구할 때, 이 부동산의 가액을 구한다. 그럼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순수익을 뭘로 나눈 것이다? 한원율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그럼 한원율의 본질이 이자율이거든. 그러면 부동산 가격과 순수익은 뭐? 비례. 부동산 가격과 한원율은 반비례. 비례는 잘 안 나와. 비례는 잘 안 나오고 반비례를 잘 낸단 말이에요. 자, 여기 부동산 가격과 한원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말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이런 것을 직접 환원법이다 그래요. 31회 때도 이걸 냈고 부동산 가격과 한원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31회 때 냈고 작년에도 냈고 계속 내는 거야. 이렇게 분수식은. 부동산은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자산. 그럼 이 부동산 가격 자리에 자산 가격이라 해도 상관없다고. 자산 가격. 그럼 자산 가격과 한원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OX? 그게 시험 문제야. 31회 때. 그 다음에는 한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뭐 한다? 낮아진다. 됐죠? 그 논리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건 안 나오고 이게 변형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비례 반비례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미 다 했었습니다. 물론 기억이 없겠지만.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고 지대 이론에서는 뭘 내냐면 지대 이론에서는 지대 결정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게 학자들의 견해를 배우는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 이 지대 논쟁은 좀 이따 다시 볼 건데요. 고전학반 학자들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고 그다음에 신고전학반은 생산비로 보는데 요거는 13회 때 냈어요. 13회 때. 요거는 지금 중요성이 없고 지대 이론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대 결정 이론인데 리카도가 먼저 나와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야. 그럼 리카도는 아주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카도가 살 시대는 도시라는 개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카도가 지대 이야기는 시골 토지. 리카도는 시골 토지 지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카도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시골 토지는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그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된다. 차이가 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자, 봅시다. 리카도가 이거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리카도는 지대는 우둥지의 생산성에서 비옥도에서 한계지의 생산성을 뺀 거다. 이거 안 나와요. 1번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1번은 리카도의 차익지대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 자, 리카도의 차익지대를 설명한 게 지금 이겁니다. 어느 시골에 토지가 이렇게 3개 있는 거야. A 토지, B 토지, C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리카도가 뭐라 하냐면, 요 토지 3개가 있는데,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요 비옥도. 기름진 땅이냐, 그렇지 않는 땅이냐 차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시골에서 가장 중요한 땅은 뭘까? 비옥도, 기름진 땅.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전옥답 그러잖아요. 문전옥답. 자, 그럼 A 토지가 비옥도가 가장 높아. 그 다음에 B 토지, C 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D 토지가 하나 있다고, D 토지. D 토지는 비옥도가 가장 낮아요. 지금 비옥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A, B, C, D 토지 똑같이 200평입니다. 200평. 200평인데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한다고 해요. 그러면 면적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한다면 고구마가 뭘까? 생산물. 그럼 이제 고구마를 생산해서 팔았어요. 그게 생산물의 가격, 고구마의 가격이야.
근데 A 토지는 비옥도가 가장 높으니까 고구마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수확이 가장 많은 거야. 그래서 A 토지는 고구마를 팔았더니 400원 나오고, B 토지는 300원 나오고, C 토지는 200원 나오고, D 토지는 100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생산비 있을 건데, 그럼 A, B, C, D 토지 똑같은 고구마 재배에 있고 똑같은 면적이니까 생산비는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같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A 토지는 생산물 가격은 400이고 생산비 200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비옥도에 따라서 생산물 가격 차이가 있고 생산비는 다 똑같아요. 자, 니카도가 뭘 주목하냐면 요 C 토지를 주목해. C 토지. 니카도가 뭐라냐면 C 토지를 보라고 그래. 그 C 토지를 봤어요. C 토지를 봤는데 C 토지는 비옥도가 낮아서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다는 소리야. 이런 토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시골에. 그럼 이런 토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으니까 지대를 지불할 수가 없다. 그 지대가 0이다. 이게 니카도의 생각이야. 그럼 이 D 토지는 경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D 토지는 경작하는 순간 손해봐. 생산물의 가격은 100원이고 생산비가 200원이니까 D 토지는 경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C 토지를 보고 니카도가 뭐라 했냐면 시골 토지 중에서 비옥도가 매우 낮아서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토지가 있다. 생산물 가격, 생산비 똑같은 토지가 있다. 이럴 토지를 한계지를 하겠다고. 이 한계지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왜 한계지는 지대가 없을까? 비옥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A 토지는 C 토지보다 비옥도가 높죠? 그래서 생산물의 가격이 C 토지보다 훨씬 높고 그래서 지대가 발생한다. B 토지도 지대 발생하고 지대란 것은 A 토지, B 토지를 우둥지라고 그래요. 우둥지.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둥지. 그럼 A 토지 지대는 A 토지가 우둥지니까 A 토지의 생산물 가격, 생산성 400에서 그다음에 한계지 생산성 200 빼겠다 이 틀이에요.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결론은 니카도는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비옥한 토지가 희소하니까 지대가 발생하는데 C 토지 같은 토지는 한계지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면 이렇게 돼요.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지대 발생원이 비수비 그러면 돼요. 비수비, 비옥도, 수학 체험 법칙, 비옥한 토지 희소성. 비옥도가 가장 중요한 말이고 비옥도 빼고 가끔씩 수학 체감의 법칙, 비옥한 토지 희소성이 지대 발생 원인이다 이렇게 내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럼 이제 비옥도가 끝났으면 그러면 한계지선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한계지를 저방 한계지 불러요. 저방 한계지. 그러면 저방 한계지는 지대가 없다. 이것을 무지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A, B, C 토지가 있는데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A 토지, B 토지만 지대 발생하지. 그러면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자, 여기 이제 기본이야. 여기 기본이고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업에서 나와. 한 단계 업. 그 업에서 나오는 것은 외워야 돼. 예? 자, 봅시다. 여러분 책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여기. 지금 있는 거 그대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요즘 6월 낸단 말이에요. 자, 지대 이제 논쟁에서 지대 논쟁은 지대의 본질이 뭐냐? 학자들이 싸워, 경제학자들이. 근데 고전학파가 있고 신고전학파가 있는데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로 보는 거야, 불로소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걸 잉여로 본다고. 근데 니카도는 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 그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이 하면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 불로소도로 본다는 말이에요. 불로소도. 요건 낸단 말이에요, 좀. 그러니까 니카도는 지대를 불로소도로 봤다. 좀 이따 이제 외울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거 이제 기억하자고 좀 이따 이제 몇 번 외우다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 생산물 가격과 이제 생산비 이렇게, 지대가 어떻게 되냐면, 지대를 이렇게 하거든. 지대는, 니카도는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다. 그리고 남음이 있으면 지대가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이 하면, 예, 고구마 가격이 올라가, 이렇게. 생산비는 그대로 있는데 고구마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고구마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는 뭐 할까? 높아지겠지. 이게 니카도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니카도는 지대를 불로소로 받고 이렇게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거야.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만다? 높아진다. 이게 니카도의 생각이야. 요즘 이걸 낸다고 3번을. 그럼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의 크기를 결정한다.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높아진다. 이제 이걸 암기하셔야 돼. 최근에 이걸 내고 있으니까. 니카도, 차액지대설, 비옥도, 수학체감화 법칙, 비옥한 토지 희소성, 요거는 기본. 그 다음에 한계진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는 기본이고 책은 이거 낸단 말이에요. 리카도는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올 거냐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뭐 높아한다? 높아진다. 이걸 가지라고 외우는 거야. 가지. 리카도는 오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지를 좋아했다. 어쩔 수가 없어. 유치해도 어쩔 수 없다. 리카도는 뭘 좋아했다고요? 가지. 근데 시험장 가서 리카도는 가지를 좋아했단 말 생각나. 이 가지가 뭔 말인지는 몰라. 예? 가지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 말이야. 그럼 리카도의 차액 지대세라면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높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지대도 떨어지고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요거 아까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요거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암기라고 나왔죠? 51조? 가운데쯤에 암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리카도는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이걸 외울 때 리차 불란냐 잉 이렇게 오세요. 리차 불란냐 잉. 지금 이해가 됩니까? 거기다 쓰지 말고 한 장을 넘겨봐요. 52쪽 가봐요. 52쪽 가면 마지막에 핵심 정리라고 나오죠. 오죽하면 여기다 핵심 정리 써놨겠습니까? 핵심 정리 마지막에 보면 리카도 나왔네. 리카도 비옥도 한계진 지대 없다. 그 다음에 리차 불란냐 잉 써놨죠. 그게 이 말이에요. 해봐요. 리차 불란냐 잉. 리카도 차액지대를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리차 불란냐 잉 이렇게 오시라고. 그 다음에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가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책은 51쪽으로 와야지. 51쪽으로 와서 그 암기에 51페이지 암기에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뭘로? 불로소득 리차 불란냐 잉. 그 다음에 뭐다? 가지의 뜻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면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높아질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지대도 떨어질 것이고 끝. 여기서 벗어난 적 한 번도 없어. 리카도는 여기서 벗어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럼 리카도 차액지대설 이론이 여기 전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알 수 없으니까 선생님 나는 그걸 알고 싶어.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돼. 예? 경제학과 가야 돼.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거야. 경제학과에서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 리카도 끝. 그럼 이제 마르크스가 우리를 편하게 해요. 마르크스는 지대 발생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토지의 사유화가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 아무리 비옥도가 낮다 하더라도 지대를 요구하게 돼 있다. 따라서 지대 발생 원인은 토지의 사유화에 있고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한계지, 최열등지 상관없이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다. 자, 비옥도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럼 마르크스는 지대 발생 원인이 토지가 다른 사람의 터치를 받지 않고 내가 그 토지를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크스는 지대를 생산비로 봐요. 리카도는 지대를 뭘로 보고? 잉여, 불로소득으로 보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끝이야. 마르크스는 여기서 벗어난 적 없음. 자, 튀넨이 나와. 예. 자, 튀넨은 여러분 책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튀넨이 입지교차 지대설을 그러는데요. 원래 이건 지대 이론이 아니에요. 지대 이론이 아니라 튀넨이 지금부터 200년 전의 사람인데 튀넨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거요. 튀넨이 고립국 이론이라는 책을 써요. 여기 이제 튀넨의 논문 책이라고 책. 고립국 이론의 책을 쓰는데 그 고립국 이론의 책에서 동시몬 이론이라고 한다고. 이게 농업입지론이야. 여러분 책에는 농업입지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써놨어요. 51조 거기 고립국 이론 동시몬 써놨죠? 거기에 동시몬 이론 옆에다가 여러분 농업입지론을 쓰라고 이렇게. 농업입지론. 튀넨은 요 입지교차 지대설은 원래 입지론이었어요. 농업입지론. 튀넨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저 고립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처럼 고립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북한처럼 고립됐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충청북도라 하면 여기 충청북도에 여기 진천군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음성군이 있고 여기에 괴산군이 있다 하자. 이렇게. 그러면 진천, 음성, 괴산이 다 연결됐는데 저 고립국 이론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진천,
그다음에 계산 빼고 음성만 보자. 음성군만. 어느 시골에서 하나의 시골만 보자. 여기만 보면 가운데 여기 중심 두고 농사 짓는데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농사 짓는다. 이게 동심원 이론이야. 그렇죠? 고립국 이론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어느 시골, 농사 짓고 있는 어느 시골에 그 시골만 한 장에 봤을 때 농사를 동심원 형태로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동심원 이론이야. 그러니까 농업입지론이란 말이에요. 이 농업입지론에서 지대 이론이 파생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T년의 입지교차 지대설을 시험에 낼 때 T년의 입지교차 지대설 또는 T년의 위치지대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T년의 입지론에 의하면 그런다고. T년의 입지론에 의하면. 왜? 입지교차 지대설은 농업입지론에서 파생돼 나왔으니까. 또는 고립국이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T년이 나오면 고립국이론, 농업입지론, 동심원이론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요건 여러분 책에 있는 거고, 이제 T년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요거는 여러분 책에 없는 건 이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자, 이제 봅시다. 예, 여기 그림 볼게요. 여기 도심이 있고, 여기 A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B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T년이 고립국이론 농업입지론에서 A 토지, B 토지 지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T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해요. 요 A 토지 지대는 A 토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해요. 그럼 고구마가 생산물이에요. 그럼 이 생산물을 고구마를 재배해서 도심에 내다 팔아. 그러면 생산물의 가격이 나올 거라고. 여기서 이제 생산비를 빼고. 근데 T년이 생각하는 것은 A 토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해서 A 토지에서 파는 게 아니라 도심에다 내다 팔아. 그럼 도심에다 내다 팔면 뭐가 있을까? 수송비. 그러니까 수송비를 빼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남는 게 지대다. 이게 T년의 생각이야.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분들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T년은 지대를 A 토지 지대를 생산물의 가격에서 A 토지에서 고구마 재배해서 내다 팔았다. 그게 생산물의 가격. 거기서 생산비 빼고 그다음에 수송비 빼고 나머지가 지대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T년의 생각이야. 그러면 이제 A 토지, B 토지 지대를 볼 건데 여기 있잖아요. 지대를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송비가 단위당 수송비 이제 그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제가 하나씩 설명할 건데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T년은 입지교차 지대설이 하면 지대는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뺀다. 이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 위한 이제 도구로 나오는 건데 수송비를 뺀다 이렇게. 자, 그럼 A 토지하고 B 토지 지대가 어떻게 달라진 거 보자고요. 그럼 A 토지하고 B 토지가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하고 똑같은 면적이라고 해봐요. 그럼 생산물의 가격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생산물 가격이 둘 다 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생산물 가격. 그럼 생산물의 가격에서 뭘 빼야 돼? 생산비를 빼야 돼. 생산물 가격에서. 자, A 토지 지대를 보자고. A 토지. 좀 A 토지 지대를 보면 A 토지 지대는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물 가격이 1,000원에서 생산비를 빼야 돼. 근데 생산비는 같아야지. 똑같은 고구마 재배했으니까. 생산비는 500원이야. 똑같아 해봐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뭘 빼야 돼? 수송비 빼야 돼. 수송비. 그럼 수송비를 빼는데 이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거야. 그럼 단위당 수송비가 뭐냐? 1km 갈 때 수송비. 1km. 그러면 도심부터 A 토지까지가 몇 킬로? 10km야. 그럼 1km 갈 때, 요 1km 갈 때 수송비를 단위당 수송비라고 그래. 그럼 1km 갈 때 수송비가 만약에 20원이다. 요 1km 갈 때 수송비가 20원이라 한다면, 그러면 A 토지의 수송비는 얼마가 될까? 200원이 되는 거야. 200원. 왜? 1km 갈 때 수송비 20에다가 수송거리 10을 곱하니까, 그러면 A 토지 수송비는 200원이 된다고. 200원. 이렇게. 자, 그러면 A 토지 수송비 200원. 자, 이번에는 B 토지 볼까요? B 토지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 20에다가 거리가 몇 킬로요? 20km야. 20km. 여기 그리고 이제 A 토지고 B 토지는 20 곱하기 20에서 400이 되는 거야. 400. 그 B 토지 수송비는 400이야. 그럼 A 토지하고 B 토지를 유심히 보면 생산물의 가격이 똑같고 생산비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수송비가 달라요. 이 수송비 차이에서 이제 지대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럼 A 토지 지대는 얼마고? 300원이고 B 토지 지대는 얼마고? 100원이고. 그럼 A 토지와 B 토지 지대 차이가 200이죠. 그 200 차이는 무슨 차이? 수송비 차이. 그럼 수송비 차이는 무슨 차이에서 나왔어요? 이 수송비 차이는 거리의 차이.
A토지하고 B토지 생산물 가격이 똑같죠? 생산비 똑같죠? 그 다음에 단위당 수송비 똑같아요. 다만 달라지는 건 거리가 달라져요. 거리는 토지의 위치야. 그러니까 T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지고 그 수송비 차이가 결국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그럼 이 거리가 토지의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입지란 말이 토지가 있는 장소. 그러면 A 토지는 도심에 가깝게 있죠? 수송비가 떨어지겠죠? 지대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B 토지는 도심에서 멀리 있어요. 위치가 멀리 있어요. 거리가 많아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지대는 낮아진다. 그래서 입지교차 지대에서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가 있고 그 수송비 차이가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자, 이 골자를 배웠으면 이제 여러분 책은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에 나온 거고 여러분 책은 이제 이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책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여러분 책에 있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지금. T는의 입지교차 지대에서 어디서 나왔다겠어요? 고립구기론, 동심원이론, 농업입지론에서 나왔는데 근데 요 도심 있고 여러분 책에 있는 거 A토지, B토지가 있는데 A토지는 거리가 가까워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수송비가 다운돼요. 그럼 지대는 높아져요. B토지는 거리가 멀어요. 수송비가 많아요. 지대는 낮아져요. 그러면 수송비와 지대의 하살표 관계를 보면 그 수송비가 떨어지면 지대는 높아지고 수송비가 높아지면 지대는 낮아져요. 그럼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설이라면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결국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토지의 위치.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 그 수송비 차이가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위치. 입지가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 수송비 전략이 지대로 된다. 됐습니까? 끝. T는의 입지교차 지대선 이제 끝났는데 51쪽 마지막이에요. 이런 말 나와요. 이제 이게 나오면 51쪽이 이제 마지막에 이게 나오면 좀 어렵게 내겠다는 소리예요. 그 51쪽이 마지막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우하하는 형태. 교통이 발달하면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 나왔습니까? 자, 이게 나오면 좀 어렵게 나왔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제 이걸 만들어 왔는 건 모르겠지만, 자, 봅시다. 만들어 왔던 것 같은데. 안 만들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입지론 몇 개 배웠어요? 세 개. 첫 번째 리카도, 두 번째 마르크스, 세 번째 튀넨인데 요 세 개 배웠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지금 현대잖아요. 현대 도시토지, 도시지가 이론, 현대 도시지가 이론, 요 현대 도시지가 이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지가 이론하고 딱 들어맞는 게 뭐예요? 튀넨. 도시토지는 비옥도가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한 사람은 튀넨이잖아요. 그러니까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현대 도시토지 지가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그거 하나 써볼까요? 51쪽 마지막에다 쓰면 돼요. 마지막에다가 거기 입찰지대 곡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밑에다가 5번 이렇게 하고 5번 이렇게 하고 현대 도시지가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이제 5번을 썼는데 그 4번하고 5번이 나오면 좀 어렵게 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5번이 이해되시죠? 5번은 이제 4번. 자, 4번을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4번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 관계를 제가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래프로. 그럼 그래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자고요. 자, 그 이야기를 할 거니까 4번이. 자, 여기가 도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대야, 지대. 자, 도시 외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T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이라면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아지죠. 수송비가 많아지면 지대는요, 높아져 낮아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하향한다. 우하향은 지대곡선이 된다. 됐습니까? 우하향은 지대곡선이 된다. 이거. 그게 거기 입찰지대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교통이 발달하면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이게 나오면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자주 나온 게 아닌지.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은 이제 이런 말이고 수송비 전략분 지대가 되는 거고 그 말이 뜻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A토지가 있어요. A토지. 그럼 A토지 지금 이 상태에서 A토지 지대는 이렇게 해서 A토지 지대가 300원이라 이렇게 해봐요. 300원. 그럼 교통이 발달해요.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여기서 지금 A토지 지대가 300인데 교통이 발달하면 어떤 게 떨어져요? 수송비. 교통이 발달한다 해서 생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생산비가 떨어진 게 아니죠. 교통이 발달하면 수송비가 떨어져. 그럼 교통이 발달해서 수송비가 100원이 되면 지대는 얼마가 돼요? 400원이 되는 거야. 400원. 그럼 교통이 발달했다 해봐요.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A토지 지대는 300원입니까? 400원입니까? 400원. 400원에서 여기 400원이니까 A토지 지대가 여기에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B토지 있어요. B토지. 그 B토지 지대는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 얼마야? 100원이었어. 100원. 100원이었다고. 100원 이렇게. 그럼 교통이 발달해서 여기에 300원이 되면 B토지 지대는 얼마? 200원이 되겠죠. 그 B토지 지대는 이제 200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B토지 지대. 그럼 하얀 선은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 지대곡선이고, 교통이 발달하면 지대가 높아지죠. 그럼 A토지 지대가 높아져서 이 점으로 오고, B토지 높아져서 이 점으로 오고, 모든 토지의 지대가 높아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지대곡선. 그럼 원래 지대곡선은 하얀 선이었는데 교통이 발달하면 지대곡선은 노란선이 되는 거야. 그럼 노란선이 완만해져야 급경사가 돼요. 완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면 그럼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완만하다. 자, 5번 하나 썼고, 5번은 현대 직가연의 기초제공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4번, 5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위치,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 맞죠? 그게 중요한 거. 지금 제가 했던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물론 출제한 적은 있지만. 자, 이제 T는이 끝났습니다. 자, 넘겨서 52쪽 가면 알론소라고 나와. 그러면 여기 알론소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말. 알론소 그러면 기억나는 말. 알론소. 그럼 알론소 그러면 기억나는 말이 뭘까 도대체? 알론소 그러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최대하고 가장 높은. 알론소 그러면 최대하고 가장 높은,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럼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러는데, 요 알론소는 Tnen의 농업입지론을 도시토지에다 접목시키는 거야. 도시토지에다가. 그러니까 Tnen의 고립구기론은 도시토지 이론입니까? 아니면 농촌토지입니까? 농촌토지인데 도시 공간에 적용하는 확장 발전시키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나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Tnen의 입찰 지대설에서 저 입찰의 지대에서 이제 나오면 최대 가장 높은 한번 된다고. 자, 입찰이란 말이 이 토지를 경매에 붙여. 경매에 붙이면 경매에 참가하는 게 입찰이라고. 그럼 요 1번지 토지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에 참가한 사람이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고 병이 나와. 근데 갑이 1억을 제시했고 을은 8천을 제시했고 병은 6천을 제시했다고 이제 생각해봐요. 그럼 이 토지는 누가 이용해야 돼요? 갑. 그럼 갑이 1억을 제시했는데 갑은 1억을 제시했다. 그럼 입찰지대는 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소일까 최대일까? 최대금액.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나오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 요 최대를 최소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가장 포인트. 자, 요 2번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2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번은 이런 거예요. 갑이 요 1번지 토지에 1억을 제시했다. 이 말은 갑이 1번지 토지를 이용하면 돈이 얼마 남냐면 1억을 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이 요 1번지 토지에 경매에 참가한다고 봐요. 근데 1번지 토지를 이용해서 1억을 벌 수 있어. 1억을. 근데 1억을 벌 수 있는데 거기다 2억을 제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자, 봐봐요.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어한다니까요. 요걸 나오면 요 최대는 그냥 최대라고 외우라 하니까 되는데, 요 2번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눈빛이 뭐냐 막 그런다고 이게. 그럼 요 처가 0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요 1번지 토지를 이용한다 해봐요. 그럼 여러분 1번지 토지 이용해서 초과 이윤은 자기 인건비 빼고 덤으로 번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초과 이윤이 1억이 나와. 1억이 나오는데 요 1번지 토지 경매 참가해서 2억을 제시한다. 그건 미친 거지. 1억을 제시하죠. 자기가 벌 수 있는 것만큼 제시하는 거라고. 그러면 갑이 1억을 제시했다는 소리는 갑은 요 1번지 토지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이 얼마다? 1억이라는 소리야. 1억. 그럼 갑이 1억을 제시해버리면 갑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몇 되는 거야? 0. 그래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어려우면 하지 말고, 입찰지대가 나오면 뭐죠? 최대. 이거라고.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뭐다? 최대 금액이다.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자, 이제 계속 이어갈 건데, 그럼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 의하면
요 1번지 토지는 누가 이용해야 돼요? 갑이 이용한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에 가면 어떤 토지는 그 토지에 대해서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용하게 된다. OX? 오. 알론소의 입찰 지대에 가면 어떤 토지는 그 지대에서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입지 주체가 그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 맞습니까? 그렇지. 예? 그럼 입찰 지대 이론에 따르면 입지 경쟁의 결과, 그 입지 경쟁이란 말은 이 1번지 토지를 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갑, 을, 병이 싸운다는 소리야. 그 결과 최대로 지불 능력이 있는 입지 주체. 그럼 여기서는 최대로 지불 능력인 입지 주체가 누굽니까? 갑이 이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알론소 입찰 지대가 나오면 최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대. 자, 이제요. 가장 높은이란 말 나올 건데 이제 가장 높은이란 말 해볼게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알론소 입찰 지대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을 제가 알려드린 거야. 이 시험에서 나온 것만 하는 거지 거기서 벗어나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입찰 지대 곡선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선이다. 그걸 이제 포락선이라고 하는데 이미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이제 포락선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 포락선이라는 말을 가지고 뭐 속이진 않을 건데 이제 이게 포락선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포락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할 건데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 알론소가 나오면 최대하고 뭐가 나온다? 가장 높은. 최대하고 가장 높은. 요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요거. 그게 포인트가니까. 여기 보면 요 최대 금액 나오죠? 요 최대 금액을 2번 내고 최소라고 1번 내고 그래요. 그럼 알론소 입찰 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소 금액이다. OX? X. 최대다, 최대. 그러니까 알론소가 나오면 최대, 가장 높은.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넘어져 버려라. 다만 다치지는 말고. 다치면 안 되니까. 요 가장 높은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제 요걸 설명해 볼게요. 또 설명하는데 여러분 눈빛이 안 좋아지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요거만 하면 돼. 요거만 하면 되니까 그냥 가장 높은 됐다고. 지금부터 이제 알론소 입찰 지대 곡선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가장 높은 이게 포인트라고 했죠? 가장 높은. 자, 그려 볼게요, 제가. 이제 많이 어려워요. 도심 있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 서울의 입찰 지대 곡선을 지금부터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상업용 입찰 지대 곡선 이렇게 됐어요. 상업용. 예? 그다음에 파란색은 주거용이야. 주거용. 그다음에 이제 공업용 빨간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토지의 입찰 지대 곡선은 하얀 선이고 주거용은 파란 선이고 공업용은 빨간 선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서울시의 입찰 지대 곡선을 보면 잡아야 이제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지금 상업용을 이용할 수도 있고 주거용, 공업용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용도가 가장 높은 지대예요? 상업용. 그러니까 상업용을 이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상업용을 이용하게 된다. 지금 이해됩니까? 상업용으로 이렇게. 그래서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이 노란 선이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 거야. 자, 이제 A 토지부터 해서 B 토지까지. 그럼 A 토지부터 B 토지까지 보면 주거용 이용할 수도 있고 상업용 이용할 수도 있고 공업용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용도가 가장 비싸요? 그럼 주거용을 이용하는 거야. 주거용으로. 그래서 A 토지부터 해서 B 토지까지는 이 노란선이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 거야. 그럼 B 토지 이유는 주거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어요. 공업용이 더 비싸죠. 그럼 공업용을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공업용 지대 곡선이 되는 거야. 이 노란선이 이제 우리 서울의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입찰지대 곡선은 가장 높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봐요.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이제 노란색 입찰지대 곡선이 될 건데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여러 개의 지대 곡선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 그다음에 A부터 B까지는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높은 부분. 그다음에 B 이하도 가장 높은 부분. 그러니까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지대 곡선을 뭐 했다? 연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포락선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 포락 이렇게 싸고 있다는 소리거든. 어미닭이
병아리를 부화하기 위해서 계란을 품고 있죠. 그것을 포락한다. 그걸 포락 이렇게 포락.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요 상업용 여기 도심부터 A 토지가 상업용이 여기 주거용 공업용을 이렇게 안고 있다, 품고 있다. 그래서 포락선 이렇게 부르는 거야. 포락선. 자, 포락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찰지대 곡선은 알론소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뭐다 연결한 선이다 이 말이야. 됐죠? 자, 요건 그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그리고 싶은데 좀 이따 그럼 그려. 이 시간 끝나고 제가 이 화면을 놓을 테니까 그때 그리는 거고 이 그림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이 그림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출제자는 많이 아팠을 겁니다. 왜 이런 것을 그림으로 내냐고. 자, 알론소 입찰지대 곡선 이제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준지대, 마샬의 준지대인데 이 준지대도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준지대 가볼게요. 준지대. 준지대가 뭐가 준지대냐면 자, 준지대라고 해서 토지부터 볼게요. 그럼 토지는 단기 공급이 고정돼요. 우리나라 토지량이 증가합니까? 고정됐습니까? 고정돼 있어. 자, 토지는 단기든 장기든 공급이 고정돼요. 그럼 토지 사용료를 뭐라 한대요? 토지 사용료? 지대라고 그래. 지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토지 사용료. 그러면 사람의 사용료를 뭐라고 그래? 사람의 사용료? 임금. 그러니까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있고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토지의 사용료를 뭐라고 하냐면 지대라고 한 거야. 그럼 노동의 사용료를 임금이라고 한 거고 자본의 사용료를 이자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지금 생산 요소 사용료야. 근데 이 토지의 사용료는 지금 지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샬이라는 사람이 잠이 안 왔는지 자다가 잠이 안 왔는지 생각해 본 거야. 잠이 안 와서 토지의 사용료는 지대라고 하고 노동의 사용료는 임금이라고 하고 자본의 사용료는 이자라고 하는데 기계기구 요 기계기구가 요게 생산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생산 요소야. 생산 요소. 그럼 요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뭐라 할까 고민했던 거야. 마샬이. 마샬도 웃긴 사람이지. 그냥 기계기구의 사용료는 그냥 사용료라고 하면 되죠 그냥. 근데 마샬이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걸 기계기구 사용료 뭐라 할까 이제 고민했던 거야. 그래서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뭐라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요 기계기구가 토지하고 성격이 유사한 게 있어요. 뭐? 자, 기계가 이제 만약에 이게 뭐 복사기라고 써요. 복사기. 그럼 우리 서울에 복사기가 지금 100개 있다 그래요. 서울에 복사기가 100개 있다. 그럼 단기적으로 복사기 공급은 고정돼요. 근데 복사기 사용료를 뭐라 할까? 요 기계기구 사용료를 뭐라 할까? 그럼 여기 거만 봐봐요.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죠? 토지 사용료를 지대라 한다고. 그러면 기계기구에도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돼.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토지하고 기계기구가 성격이 똑같아요. 단기적으로 공급 고정됐다. 그러면 여기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지대라고 해버리면 토지 사용료도 지대고 기계기구의 사용료도 지대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 기계기구가 단기적으로는 토지하고 성격이 똑같아. 그럼 기계기구의 사용료가 지대하고 성격이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준자를 붙여서 준지대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야. 그래서 준지대를 한 거야. 그럼 준지대가 뭐냐? 마샬이 이야기한 건데 마샬이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토지의 성격이 유사해서 토지 사용료 지대라고 할 수는 없고 지대하고 성격이 유사하다. 지대에 준한다. 그래서 준지대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그럼 준지대란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말하겠다? 준지대.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야. 단기적으로 공급 고정됐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성격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준지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계기구 복사기는 지금은 우리 서울의 복사기가 100개야. 100개인데 근데 복사기 수요가 증가하면 복사기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복사기 수요가 증가하면 복사기 공급은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복사기 공급이 변한단 말이에요. 야, 공급이 고정됐다. 이게 공급이 고정됐을 때만 준지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장기적으로는 복사기 공급이 고정된 게 아니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준지대라고 말을 붙일 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장기에서는 준지대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에 3번이가 나온다고. 그러면 준지대는 영구히 지대의 성격. 준지대는 복사기 사용료인데 근데 지대의 성격을 갖는단 말이에요. 지대의 성격. 그러면 준지대는 영구히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올까 있을까? X.
단기적으로만 지대 성격 갖는다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막 준지대 나오고 그러면 얼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 끝났잖아요. 개념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준지대는 마샬이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야. 복사기 사용률을 뭐라고 할까? 마샬도 미친 거지. 복사기 사용률은 그냥 복사기 사용률 하면 될 텐데 준지대라고 부른 거야. 마샬이. 그럼 왜 마샬이 준지라고 불렀을까?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돼서 토지하고 성격이 똑같다고 해서 준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고정됐을 때만 지대라는 말을 붙이는 거야. 그럼 장기적으로는 기계기구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변하니까 준지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는 단기든 장기든 공급이 변했대나. 그러니까 토지는 무조건 지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거 마샬의 준지대, 기계기구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률을 마샬이 준지대라고 불렀다. 단기에서만 발생한다. 단기적으로만. 그러면 장기에서 준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준지대는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OX? X. 준지대 크기. 공급이 고정됐어. 공급이 고정됐으니까 수요가 준지대 크기 결정한다. 생산 요소 수요 크기로 결정한다. 자, 끝났어요. 자, 기출지문. 준지대는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진 소득이다. 24, 29 연속 냈습니다. OX? X. 여기 준지대. 그다음에 파레토의 경제지대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은 하지 않고 거기 핵심 정리 가볼까요? 핵심 정리. 핵심 정리도 몇 사람만 나와요? 세 사람만 나오잖아요. 핵심 정리로. 자, 핵심 정리 갑시다. 핵심 정리하고 이제 쉬었다 해야 되니까 핵심 정리. 리카도 나왔습니다. 비옥도. 그다음에 한계지 지대 있다 없다? 없다. 고로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리차 블란야잉. 리차 블란야잉이 뭐야? 리카도 차액지대설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가지가 뭐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가지 그랬더니 가지마오 하지 말고. 자, 이제 마르크스 나왔습니다. 마르크스는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다. 한계지, 체열정지 지대 발생한다.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대 발생한다. 뒤는 수송비 중요한 말이고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도심에 가깝게 있으면 수송비가 전략되니까 지대가 높다. 그런 말이잖아요. 4번 알론소. 알론소는 최대, 가장 높은. 이렇게. 5번 마샬. 준지대. 단기에서만 발생하고 영구히 지대 성격한다. 그건 OX, X.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기출지문 54페이지 가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 해야 되니까. 자, 기출지문 갑시다. 54페이지. 지대이론에서 제가 요 세 가지만 가져왔어요. 지대이론은 거기 기출지문 몇 개 나왔어요? 10개 나왔죠? 10개 나왔는데 제가 세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가 틀린 지문이야. 틀린 지문. 자, 그럼 3번. 절대 지대서에 따르면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OX, X.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서는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다. 최열등지, 한계지 지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렸고. 8번 준지대는 토지 이외에 고정 생산요소 규제 또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OX, X 아까 봤잖아요. 영구적으로 틀려. 단기선 발생하지. 요 9번은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는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수입이야. 전용수입. 이 다음 주에 배울 거라고. 전용수입. 그래서 틀린 것만 봤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시 책은 이제 앞으로 오는 거야. 책으로 앞으로 와서 53페이지에 도시 공간 구조. 53페이지 여기서부터는 10분 쉬었다 합니다. 되셨나요? 예.